안녕하세요, 수험생 여러분. 경제학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.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죠.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입니다.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고 나면 아하, 이게 그 소리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달려가 볼게요. 먼저 인플레이션 조세가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보고 이게 어떤 원리고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속속들이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만 딱 정리하고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응원 메시지까지 전해드릴게요.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.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부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에이, 설마 그런 게 어딨어. 쉽죠? 그런데 놀랍게도 있습니다.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핵심이에요. 네, 방금 말씀드린 그 신기한 방법이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. 자,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는 이렇습니다. 정부가 화폐 발행으로 재정을 조달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. 말이 좀 어렵죠?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그냥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. 그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오르겠죠.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돈의 실제 힘, 즉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, 그걸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요.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. 왜냐? 정부가 우리 지갑에서 직접 돈을 빼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금을 낸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. 예를 들어 작년에 10,000원으로 살 수 있던 치킨이 올해 11,000원이 됐다고 쳐봐요.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10,000원의 가치가 사실상 1,000원만큼 사라진 거잖아요. 꼭 10% 세금을 낸 것 같죠? 바로 이겁니다. 좋습니다. 개념은 이제 좀 잡히시죠?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 정확히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.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과정은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첫째, 정부가 돈 쓸 때는 많은데 세금은 부족하니까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. 즉, 통화 공급을 늘리는 거죠. 둘째, 이렇게 시중에 돈이 갑자기 확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 가격은 올라가겠죠.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물가가 오르니까 어제는 10,000원으로 사던 걸 오늘은 10,000원으로 못 사게 되는 거예요. 즉, 우리가 가진 현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과정은요,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, 우리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정부는 새로 찍어낸 돈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좋고 우리는 그 대가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하는 거죠. 정부가 국민들의 구매력을 실적 가져가는 것,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의 본질입니다. 아니,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런 꼼수 같은 방법을 쓰는 걸까요? 그리고 이런 정책이 우리 경제에 과연 좋은 걸까요? 자, 이제 인플레이션 조세가 갖는 정책적인 의미, 그 동전의 양면 같은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. 세금을 올리려면 복잡한 법 절차도 거쳐야 하고 국민들 반발도 심하잖아요. 근데 이건 그냥 돈만 찍어내면 되니까요.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. 물가 상승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. 또 사람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 대신에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에만 몰리면서 경제 전체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시험에 꼭 나올 만한 핵심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. 오늘 배운 내용 이 4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인플레이션 조세는 뭐다? 그렇죠.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. 둘째, 그 작동 원리는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이게 결국 화폐 실질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.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. 셋째, 단기적으로는 정부에게 손쉬운 재원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지만
넷째,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 아시겠죠? 여러분,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은 너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. 저도 다 압니다.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씩 개념을 정복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.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분명히 합격이라는 눈부신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. 제가 이 짱 박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거나 다른 부분이라도 질문이 생기면요.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.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쌓여 있고요. 또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과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오늘 수업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의 열정에 저도 힘이 나네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학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 화이팅!